뭐 때문에 이혼하고 싶으신 거죠? 어떤 상태이신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전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안 하면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제가 16년 동안 이혼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들, 특히 어떨 때 이혼을 해야 될까요? 이혼은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일 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혼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혼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혼 사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무엇 때문에 이혼하고 싶으신 거죠? 이렇게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특히 남자분들, 전 죽을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경제력 얘기를 사실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 이혼의 경제력 사유라는 거는 사랑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무능하고 경제력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이 돈 없는 남자랑 살기 싫어요.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달라요. 경제력은 결국 사랑이자 책임감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은 반박을 하죠. 야, 내가 지금 실직을 당해서 돈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달에 지금 200만 원밖에 못 벌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네가 너무 많이 쓰잖아. 근데 여자분들 생각은 그 같은 상황을 놓고 판이하게 달라요. 여자분들 생각은 우리 가족이 쓰기에 충분한 돈이 아니다. 내지는 장래를 계획할 수 없는 돈이다. 이럴 때는 너가 그러면 다른 걸 시도하는 노력, 그게 되든 안 되든 뭐 사업 구상을 어떻게든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잡이라도 뛰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라도 말을 해본다든지 실제 실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과 경제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 이것 자체를 책임감이자 사랑이라고 느끼거든요. 단지 너는 뭐 돈이 없다 이렇게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책임감도 없어서 그 경제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안 하네. 지금 현 상태로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경제력 얘기를 하면 그게 곧 사랑의 문제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게 아까 얘기한 뭐 경제력 때문에 들볶이든 뭐 아니면 외도 문제가 있든 아니 권태기가 너무 지속화돼가지고 권태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한 무관심. 예컨대 어떤 분들은 가끔씩 오셨을 때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혼 사유가. 시댁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고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나쁘고 나한테 폭언을 하고 쟤는 심지어 때리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정도 되면 외도 문제는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되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이 이유가 아닐 정도로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이미 애정 상실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그거는 있다 하더라도 알고 싶지도 않고 실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알고 싶지도 않고 더 밝히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몇 번 외박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걸로 봐서 누구 만나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는 피곤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남자 여자 조금 다를 수는 있어. 지금 이렇게 외도를 문제 삼지 않는 경우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외도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제 천성이다 그냥. 그리고 다른 이유들에 비하면 이 외도라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꽤 있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다르긴 해요. 남자분들은 외도라는 사유가 있을 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남자분들의 사랑이란 뭔가 시간과 돈을 자원을 투자하고 성적으로 자기가 독점적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 독점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자 아까 얘기한 거하고 일맥상통돼 있죠. 여자는 경제력을 다하지 못하는 남자를 봤을 때 난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이혼하고 싶다. 그게 사랑을 못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잖아. 남자분들은 반대로 나하고 독점적인 성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결정적으로 여겨서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라고. 조금은 다르지만 근데 어쨌든 이유야 불문하고 이혼은 도저히 못 참겠다 정도를 넘어서서 나는 진짜 안 하면 죽겠다 아니면은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그 정도 생각이 들 때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할까 말까 요렇게 고민이 돼서는 적어도 뭐 예를 들면 반년, 2년 있다 다시 오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짧은 근래에 할까 말까라고 물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는 다시 되돌아와서 이혼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혼하시고 나서 특히 여자분들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력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내가 재산 분할을 몇 억 받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지속적인 수입원이 창출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배워서 기술이 있다든지 가게를 차려서 뭐를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완전히 서기 전에는 이혼을 섣불리 실행하시면 무척 힘드십니다. 일단은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하고 여기 재산분할 받은 걸로 한 1억 정도로는 그래도 뭐 한 1, 2년 이렇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차차 생각해보지? 차차 생각이 안 됩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인 상태에서 가장 급하게 생각을 해도 쉽게 그 계획이라는 게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혼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게 그 동력이 더 떨어져서 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경제력에 대한 부분. 또 여자분들은 되게 외로움과 그 감정적인 교감을 할 사람에 취약한 상태일 수가 있어요. 또 애 키우다 보면은 친구도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주변과 고립된 상태에서 오로지 친정 엄마, 친정 언니하고만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서 이혼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하시고 나서 새로운 분을 만날 확률은 되게 높아요. 요즘은 되게 100세 시대니까.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뭐 그렇게 엄청 좋을 확률이 많지도 않아요. 애매할 때는 일단은 얘기를 변호사하고 나눠보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는 준비는 최소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의 준비냐면 내가 이혼을 할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일 때는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내가 하고 싶다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상대방이 이혼을 하겠다고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살 집은 어떻게 해놨는지 대책도 없이 그냥 소송의 피고가 되어버려요. 그럼 그런 경우일 때는 사실 내가 이혼을 당장 할 완벽한 결심이 안 됐어도 상담할 필요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휩쓸려 가듯이 이혼을 하시지는 말라는 거지. 이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부성애가 너무 강해서 양육권을 절대 양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실은 어떠느냐? 양육권이 아버지한테 가기가 쉬워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옛날처럼 무조건 어리면 여자한테 간다, 이것도 또 답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요즘 이혼 소송의 양상은 길어지고 있거든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기도 하고 있고, 또 재산이라는 게 요즘은 부동산으로 딱 이렇게 일원화되기 쉽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나누는 방법이 어디 쉬워요? 이거를 왜 부동산 한 채가 있으면 그걸 나누려면 팔아야지 돈으로 나눠지고요. 요즘은 대출도 잘 안 돼가지고 예컨대 10억짜리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5억을 줘야 되는데, 그럼 5억을 대출 어디서 받아오기 쉽습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 이혼이라는 게 천상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집값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양육권은 상황에 따라서, 애들이 지금은 8살이지만 이혼 소송이 3년, 2년 이렇게 계속되면서 10살, 11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애들 생각도 크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또는 경제적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꼭 남자분이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애들 성향상, 본능상도 엄마한테 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황에서 남자분이 양육권 양보 못 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우세하니까 내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이혼 소송에 섣불리 임한다? 그거는 여자분이 사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애를 데리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무척 힘들어집니다. 소재 파악이 힘든데 면접 교섭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기간이 흐르게 돼요. 물론 면접 교섭을 그런 경우에 시켜주지 않는 여자분이 무척 나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하고 아빠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결과가 되게 되죠. 자주 못 만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겠어요? 양육권 분쟁에서? 그러니까는 애들 생각하면 이혼을 섣불리 하지 못한다는 말도 맞는 말인 거죠. 정리를 하자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심적으로 독립이 가능한가? 싫은 정도는 내가 진짜 죽도록 힘들어서 헤어지는 것만이 답이겠는가? 그죠?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 되는가? 아니면 넌 이혼하면 호적을 파버린다 이러면서 아주 난리들을 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힘든 상황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돕느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 양육이나 면접교섭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가? 요거를 따져보고 이혼의 실행에 옮겨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협의 이혼이 쉽진 않아요. 이 모든 문제가 곧 협의가 될 것 같아. 우린 이혼하기로 했는 거에 의사 합치를 이루었어. 이것만 하면 이혼이 눈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양육 문제, 면접 교섭 문제, 재산 분할 문제. 재산 분할은 특히 집이기 때문에 나누는 방법이 분란이 있을 수가 있어. 누가 집을 갖고 누가 돈을 갖느냐, 아니면 숙려기간 3개월 동안에 집이 안 팔려. 그럼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협의 이혼이 요즘은 조금 힘들어지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이혼할 때는 정말 죽도록 싫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이런 때 결심을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상담 좀 받아보시고 현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현실이 따르지 않는데 내가 그냥 조금 싫다, 꼴 보기 싫다, 이런 식의 권태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떨 때 이혼해야 될까요? 이혼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혼을 하려면 이런 준비들을 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상 내 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